여러분, 외국인 여성, 엄마, 심지어 난민 출신이라는 꼬리표. 이런 꼬리표가 붙으면 어떤 삶이 그려지시나요? 보통은 좀 힘들겠다, 어렵겠다, 이런 생각부터 들죠. 근데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 모든 꼬리표를 오히려 자신만의 엄청난 무기로 바꿔버린 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라힐 아마도바.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해진 공식이라는 걸 깨트리는 게 도대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 질문이에요. 여성이 공식을 깨면 어떻게 될까? 오늘 주인공 라힐 아마도바는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그냥 삶으로, 온몸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진짜 놀라운 여정인데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이 이력 좀 보세요. 글로벌 컨설팅 CEO에 한국역사박물관 최초의 외국인 해설사, 심지어 정부 자문위원까지. 아니, 이게 다 한 사람의 이력이라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 프로필만 딱 보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세요? 뭐 당연히 엄청난 엘리트, 성공한 사람이겠거니 싶죠? 근데요, 사실 이 화려한 성취 하나하나가요, 그녀를 향했던 수많은 편견과 싸워서 이겨낸 전리품 같은 거였습니다. 자, 그녀의 첫 번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보통 우리는 뭐뭐 때문에 안 돼,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녀는 이걸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할 수 있다고요. 외국인이라서 안 된다? 아니요. 외국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엄마라서 힘들다? 아니요. 엄마라서 더 잘할 수 있다. 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의 이런 놀라운 생각의 뿌리를 알려면 우리가 좀 상상하기 힘든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점은 바로 전쟁, 그 한가운데였어요. 정말 그녀의 어린 시절은 말 그대로 생존이었어요. 겨우 4살 때 마을이 폭격당하기 딱 30분 전에 탈출했대요. 그리고 무려 6년 동안 단칸방에서 난민으로 살아야 했고요. 와, 이런 상황이면 보통은 좌절하고 말았을 텐데 그녀는 그 와중에 TV에서 본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서 새로운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그렇게 18살에 정부 장학생으로 머나먼 한국 땅을 밟았고요. 원래는 잠깐 있으려고 했는데 그게 벌써 18년이라는 긴 인연이 된 거죠. 뭐 정부 장학생이었으니까 경제적인 걱정은 좀 덜었을 수 있죠. 하지만 그녀 앞에는 훨씬 더 큰 산이 딱 버티고 있었습니다. 바로 매일매일 부딪혀야 했던 언어의 장벽이었어요. 바로 이 한마디, 뭐라카노? 이게 그녀의 인생을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니, 학교에서 열심히 배운 표준어로 용기 내서 치킨을 시키려고 전화를 걸었거든요. 근데 사장님이 이 대구 사투리 한마디를 툭 던지시더니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와, 진짜 얼마나 충격적이고 서러웠을까요? 보통 같았으면 그냥 상처받고 한국말 너무 어려워 하고 끝났을지도 몰라요. 근데 라힐 아마도바는 역시 달랐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무려 1년 동안요, 매일같이 한국 동화책을 자기 나라 말로, 또 자기 나라 동화책을 한국말로 번역하는 훈련을 했대요. 와, 진짜 지독한 노력이죠? 결국 그 덕분에 나중에는 한국어로 논문까지 쓰게 됐다고 합니다. 정말 의지력이 대단해요. 자, 이렇게 언어라는 큰 산을 넘고 나니까 이번엔 또 다른 벽이 나타났어요. 바로 이주 여성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향한 사회의 편견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이 지점에서 그녀는 자기 인생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표를 보면 모든 게 딱 정리됩니다. 왼쪽이 세상이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 즉 고정관념이고요. 오른쪽이 그녀의 진짜 모습, 현실입니다. 한국어 서툴겠지? 아니요, 5개 국어를 합니다. 경제적으로 누구한테 의지하겠지? 아니요, 글로벌 기업 CEO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녀는 이 모든 편견을 극복해야 할 약점으로 본 게 아니라 내만이 가진 강점으로 완전히 재정의해버린 거예요. 바로 이 문장이 그녀의 철학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외국인이라서, 여성이라서, 엄마라서 할 수 없던 일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로 만들어버렸다. 와, 남들이 다 약점이라고 손가락질하던 그 모든 게 오히려 그녀를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독보적인 존재로 만든 거죠. 그리고 이런 생각은 그냥 생각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아주 구체적인 결과물로 이어졌습니다. 바로 자기 이름으로 회사를 세운 거죠. 근데 사업을 시작한 계기가 참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시작됐어요. 고향에 계신 아버지가 당뇨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현지에서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가 너무 힘들더라는 거죠. 그때 딱 생각했대요. 아, 한국의 이 뛰어난 의료 기술을 고향과 연결하면 좋겠다고요. 그래서 세운 회사가 바로 코레버 그룹입니다. 말 그대로 한국과 세계를 잇는 다리를 놓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한국의 바이오메디컬 기술을 해외 병원과 연결해주고 의료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심지어 학생 교류 프로그램까지 운영합니다. 이 모든 사업의 핵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그녀만이 가진 여러 문화를 잇는 탁월한 연결 능력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 보이는 숫자 7, 이게 그냥 숫자자 아닙니다. 그녀의 사업이 아프리카, 중동, 유럽까지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현재 무려 7개 나라의 병원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요. 이 연결망은 지금도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녀의 시선은 자신의 사업을 넘어서 더 큰 곳, 바로 한국의 미래를 향합니다. 한 사람의 사업가가 아니라 한 아이의 엄마로서 말이죠. 다문화 사회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 이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녀는 지금 자기 아이를 통해서 그 미래를 직접 만들어가고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4살짜리 아이가 벌써 3개국어를 한대요. 한국어, 아제르바이잔어, 영어. 매일 밤 이 3가지 언어로 책을 10권씩 읽어주면서 아이가 2개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자기 것으로 만들도록 돕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아이들한테는 원래 편견이 없어요. 어른들이 가르쳐주기 전까지는요. 정말 마음에 와닿는 말이죠? 그녀가 여기서 던지는 메시지는 정말 명확합니다. 이런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은 더 이상 그냥 외국인 아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여러 언어와 문화를 경험한 그 자체로 이미 글로벌 인재라는 거죠. 이들이 바로 한국의 미래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결국 이민자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 전체의 시선에 대해 아주 강력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이 에피소드를 들으면 그녀의 철학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녀가 영주권을 신청한 게 한국에 온 지 무려 14년 만이었대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그녀는 영주권을 그냥 내가 받는 혜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사회에 충분히 기여하고 그만큼 책임을 질 수 있을 때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그 자격이 될 때까지 기다린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것이 바로 라힐 아마도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이민자를 더 이상 도와줘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파트너로 보자는 거죠. 그들의 다름을 문제가 아닌 무한한 가능성으로 보고요. 이들이야말로 우리 사회와 세계를 잇는 정말 소중한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라헬 아마도바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질문을 남깁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지나치고 있는, 아직 잠금 해제되지 않은 엄청난 잠재력들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